버지니아 그레이는 왜 그럴까? 버지니아 그레이 독살 사건 알아? 그 여자가 버린 집 말이야. 초상화 보니까 예쁘지도 않던데. 예쁜 얼굴도 아니면서 할리우드 배우처럼 아름다운 가수라니. 참 웃겨. 노래도 그다지 잘 부르는 것 같지도 않던데. 어이없어. 근데 진짜로 독살한 거 맞겠지? 롤란드랑 바람피고 독살했대. 세상에 끔찍해.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얼굴이 참 롤란드랑 대단해. 남편 되는 여자가 바람을 그래서 피고 어렸으니까 그 좋은 집안에 끔찍한 저 자라난 집 찾으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 같지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을 새삼스럽게 뒤적인다는 거 시간 낭비 아닐까요? 너무 그게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곳으로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그날로 해고해요. 적어도 그 사실이 제 입을 통해서 알려지는 일 없을 겁니다. 이게 그 부인의 초상이군요. 이 초상을 보시려고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복사품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건 롤란드 화백이 손수 그린 진품입니다. 이 부인이 한 손에 장미꽃을 들고 롤란드 공을 위해 포즈를 취하던 그 자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 부인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장미꽃은 이 부인만큼이나 화려하고 생명이 넘쳐. 그렇군요. 사실입니다. 롤란드 화백의 저서를 보면 이 부인을 한결같이 찬양하고 있을 뿐더러 그때 받은 인상을 감명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롤란드 공의 저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저의 관심사는 오직 진실을 가려내는 것뿐입니다. 제 책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오래된 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쌓여있는 먼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저 입술을 보세요. 그리고 이 인자 눈매.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전 처음부터 이 부인의 결백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걸 증명하는 일만 남은 거죠. 하지만 부인께서 풀려 나오셨잖아요. 비록 몸은 풀려나셨지만 혐의마저 벗겨진 건 아니죠. 당시 판사만 해도 확실한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석방을 선고했으니까요. 마치 유죄는 인정하지만 눈 감아주겠다 뭐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부인을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부인의 정원사였다가 얼마 후 이 집의 집사가 되었죠. 부인은 제게 늘 친절하셨어요. 언제나 상냥한 미소로 다가와 주셨고 가끔은 용돈도 주셨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인을 좋아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잘해주셨고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죠. 그리고 본인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잊지 않고 계셨죠. 부인께서는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그토록 아름다우셨나요?
글쎄요. 뭐 헐리우드 배우처럼 아름답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분의 코는 조금 긴 편이고 한쪽 눈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의 기품이라고나 할까요? 전 처음부터 그 점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이 초상화의 복사판을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인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 그때부터 이 부인을 흠모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을 자신을 변호하고 죽은 넋을 고이 잠들게 해줄 기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변호가 필요합니까? 아저씨는 지금까지 이 부인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인의 결백이 만천하에 입증된다면 당연히 기쁘시겠죠. 글쎄요. 부인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 부인이 수백 수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책을 쓴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저씨는 한때 좋아하셨고 아저씨께 친절을 베풀었던 분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헐뜯는다면 유쾌하실 리 없으시겠죠. 예, 그렇죠. 부인은 제게 늘 친절하셨으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가령 그레고리에겐 친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분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인께서 주인 어른을 마음속으로 증오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만 해도 제 와이프하고 늘상 싸우는걸요. 하지만 죽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 이 집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옆집의 피아노 소리는 분명 아닙니다. 부인께선 평소 피아노를 즐겨 연주하셨어요? 예, 꼭 부인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책에서 그 기억이 나요. 여기로 찾아오기 잘했어요. 제 육감이 맞은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뭐 알아낼 것이 있다면 생전에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이 집 말고는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애초에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열쇠는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웬만하면 같이 나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네요. 다행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혹시
당황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령과 만나기는 처음이라서요.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령은 아니에요. 교사촌뿔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선 그냥 유령이라고 해두죠. 뭐 정확한 구별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앉으시죠. 누구시라고? 딕 존슨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기자입니다. 한때는 작가 지망생이었죠. 그러세요? 저도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롤란드 공의 책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부인의 최대의 매력은 겸손한 성품과 예술에 대한 소박하고도 개방적인 태도를 알 수 있겠다. 롤란드.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들과 달리 경청할 줄 아는 미덕을 지녔으며 또 다만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심을 표할 줄 알았다. 그 쯤을 아주 탐독하신 것 같네요. 거의 암기할 정도입니다. 롤란드는 캠퍼스에서 그림을 그리듯 글로써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의 초상화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롤란드는 아름다움을 그렸다. 그리고 전 롤란드가 쓴 부인의 저서를 읽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롤란드는 아름다움을 체험해놓아. 롤란드 공이야말로 부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아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셨죠. 그런데 롤란드 공과 비교해볼 때 자기 중심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델라메의 소위 회고록이라는 건 아기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부인께서는 델라메어를 한 번도 좋게 보신 적이 없으시죠? 난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했죠. 그런데 델라메어는 한때는 부인을 사랑했었다라고 수려하고 그 있거든요. 사람은 나를 미워했어요. 그건 자기 얘기를 믿게 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아요. 남자의 심장을 쥐어뜯는 거 외에는 눈꼽만큼도 예심도 없는 여자. 한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사랑을 거부당한 사나이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이 들리는데요? 순결의 가면을 의복처럼 걸치고 다니는 여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예리한 것처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나를 악의 화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롤란드 공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오면 진실은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물론 부인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겠죠?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제가 느낀 점 상세히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미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적 증거라는 것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령들을 폭 난처하게 만들어요. 나중은 제게 맡기시고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생전에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놔 주세요. 당신은 정말 패기가 넘치시는 분이네요. 난 당신 같은 분이 참 좋아요. 제기에 번뜩이는 눈매하며 회개와 활달한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전 아직 아무런 업적도 쌓지 못한 일개 기자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유령의 말이 어떤 예언같이 들리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령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인의 진짜 정체를 말씀해 주세요. 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해야겠습니다.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올 때 한 점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허투 숫자는 집어치워요. 보아하니 저 여자가 여태까지 내 행세를 한 모양이군요. 무슨 말씀이시?
전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에 관한 자료를 얻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분의 유령일지라도 정확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이십니까? 저요. 전 아직 한 사람에게 유령이 둘씩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시죠? 버지니아 그레이. 그럼 저분은 누굽니까? 버지니아 그레이. 전 당신을 믿어요. 벽에 걸린 초상을 보아도 롤란드 공의 저서를 보아도 당신이 버지니아 그레이인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니까요. 비어서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 두 분 서로 닮으셨네요? 우리 한 군데도 닮은 데가 없어요. 동감이에요. 나도 저렇게 야비하고 천한 목소리를 내는 여자는 알지 못해요. 비록 옷에서는 샤넬향기를 물씬하게 풍기지만 샤넬? 맞아. 그 여자는 샤넬의 향수로 온몸에 찌드는 시궁창의 악취를 감추려고 했으나 향수의 위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델라메아가 쓴 회고록 1절입니다. 델라메아 얘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이만큼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겪은 온갖 순환을 그이만큼 아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으세요? 내 기분이 상하든 안 상하든 간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미 저지른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 그게 사랑을 거부당한 사람의 혐오감에서 나온 순전한 날조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글쎄요. 저것 봐요. 이제야 팬분이를 빼는군요. 전 잘 모르겠어요. 델라메아는 내 생활 태도가 어떻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이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허울뿐이라는 걸 잘 알죠. 그리고 내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미덕을 지녔다는 것 또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그이만은 알고 있어요. 사실 남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눈매는 제기에 번뜩이고 그 혈기에 넘치는 활달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이빨리뿐이 찬사를 보내면 사람들은 의뢰 감격하기 마련이죠.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 어쩔 줄 모르고 녹아 떨어지는 꼴들이라니.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야비하군요. 글쎄 야비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답니다. 전 비록 비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난 단 한 번도 내 출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전 어머니를 위해 살도리를 다 했어요. 맞아요. 롤란드 공도 부인의 친절하고 인자한 마음씨를 여러 번 지적하고 있어요. 롤란드, 그 사람이 그린 난 사실 실제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디에도 실제하지 않죠. 이 더러운 시궁창 빼고는. 롤란드는 날 이상화했어요. 날 자기 마음속에나 있는 구원의 여성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지 뭐예요.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를 변조하진 않았겠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린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이란 걸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실이란 결국 뭐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친에게 온갖 호사를 시켜드렸을 뿐만 아니라 상류사회 인사들에게 버젓이 소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물론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롤란드 공의 말처럼 부인의 친절하고 인자한 마음씨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델라메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내가 롤란드 같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뭐 감명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델라메아 얘기에 따르자면 난 공석에서는 어머니를 위하는 채 했지만 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몹시 구박했다는 거죠. 순전한 모략입니다. 전 부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초상화와 서한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마치 부인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느낌마저 들어요.
부인의 친가에도 가보았고 얼마 남지 않은 산 증인들도 일일이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바로 당신인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이런 멍청하니! 정작 버지니아 그레이는 여기 두고 다들 뭐하는 짓들이죠? 아니 저건 또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기가 막혀. 이 여자들을 보고 다시 날 보세요. 당신은 숙면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 여자들을 보시라니까요. 어서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이 버지니아 그레이일 것 같다는 육감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감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의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은 돌고 도는 것. 저 꼴들을 보세요. 저렇게 경박스런 여자들이 버지니아 그레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당신이 버지니아 그레이라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여잔 처음 보는데 도대체 저기 어디서 나타났지? 나도 처음 봐요. 나도 당신네들 처음 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 버지니아 그레이는 하나예요. 그건 물론 나예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날 잘한다고 하시면서 왜 못 알아보세요? 그렇군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생각해오던 버지니아 그레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전 이런 모습을 한 분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리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신이 정말 그레고리를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 일은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 학대까지 했죠. 그리고 끊을 수 없이 제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전 그 일을 주고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심어는 알고 있죠. 그 일은 죽어서까지 저를 괴롭힌 거예요. 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그 일을 죽인다니. 전 부인의 결백을 믿어요. 아무렴. 어련하실까? 조용히 하세요. 전 여기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얻으러 봅니다. 지금 이분의 얘기는 아주 중대하니 방해하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어디 뭐든 한번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죠. 들으나 마나 뻔해요. 그런 종류의 심파극 줄거리야 흔해 빠진걸요. 내가 옛날에 마리 로이스와 함께 제발 당신의 추잡한 옛 추억들은 접어주시죠. 제발 조용하시든지 나가시든지 하세요. 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은 가난에 찌들고 집안 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죠. 아버지 밤낮 술에 취하고 보나마나 그 다음은 그런 타락으로 나오겠지. 이건 실없는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렴요. 농담이라니. 전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질이 좋지 않는 사내들이 항상 꽁무니를 따라다녔지만 전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제 유일한 관심사는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노래는 부인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신은 이해심이 많으세요. 사실 전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그레고리를 만났을 때 그 이마는 다르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배웠죠. 마치 태양을 향해 막 피기 시작한 꽃봉오리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태양은 아직 피지도 않는 꽃봉오리를 불살라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롤란드가 저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했을까? 조금씩 그레고리는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전 오랜 가난을 천선하고 부와 명예마저 얻었지만 저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제 육감이 맞았어요. 저 초상화에 그려진 시리의 찬 눈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측했었죠. 그러셨군요. 당신은 확실히 유능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으세요. 작가님은 이 롤란드가 그린 분놀림 하나하나에 뜻하는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감히 롤란드를 상관할 거 없어요. 말씀이나 계속하시죠. 롤란드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도 그 일을 사랑했죠. 그 일을 처음 본 순간부터였어요. 저기 뒤에 초상화는 그이가 제게 바친 마음의 선물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이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거기엔 아름답고 영적인 관계만 있었을 뿐이죠. 정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겠네. 일종의 병리학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네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눈치를 챘겠죠. 그 사람은 광적인 질투를 보였을 테고. 모를 리가 없죠. 우린 아니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어들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자주 다투었어요. 정말 끔찍한 추억이에요. 어느 날 밤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롤란드와 음악회에 다녀오던 참이었죠. 남편은 지금 작가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고 저는 여기 문간에 서 있었어요. 당신 얼굴에 아직 행복스러운 표정이 남아있었겠죠? 그이는 그 자리에서 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전 즉각적으로 그이가 악에 찬 일을 꾸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그이가 입을 열더군요. 버지니아! 이 잔에 독이 들어있어. 그리고 나머진 이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지. 아무도 당신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미 편지를 띄웠지. 그 사람들의 의혹에 덧붙이질하기 위해서 말이야. 연기 실력이 아주 놀라우신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아시는 바 그대로예요. 그이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혐의를 뒤집어 썼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독약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전 세상 사람들의 의혹의 눈길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절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제게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결국 전 그이가 죽은 10년 뒤 불에 빠져 자살하고 만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롤란드에게조차 누명을 씌우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그 후에도
독약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집 그 뒤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 독약만 찾아낼 수 있으면 부인의 결백을 밝혀낼 수 있어요. 아마 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성공을 빌어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독약을 찾고 있어요. 무슨 독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그레고리가 혼자 버린 자신의 독약 말입니다. 그 독약만 찾아낼 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집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레고리가 혼자 버린 뒷심이 틀림없어요. 그레고리 버지니 앞에서 스스로 독약을 마신 거고 그 독약은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독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엉터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많은 거짓들이 섞여 있어요. 부인은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야심만은 버리지 않았죠. 뛰어나게 아름답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감쌀 만한 재능을 타고났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무식했지만 배움의 의욕이 아주 충만해 있었죠. 피나는 노력과 자기 희생의 대가로 가요계의 스타가 된 것이에요. 그레고리와 결혼한 것은 그저 돈 때문이었고 롤란드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사내다운 매력 때문이었죠. 부인은 롤란드와 재혼을 하기 위해 그레고리를 독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레고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의 고통은 끊이질 않았겠죠. 결국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에요. 흥미거리도 되지 않고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와,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그런 필력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어요. 이참에 소설가로 전향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얘기로 날 막아버리는 속셈이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롤란드나 델라메어가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탐색한 것이에요. 그러니 거짓이 포함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당신이 버지니아 그레이입니까?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진실을 아는 건 버지니아 그레이뿐입니다. 저는 부인의 옆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부인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이보다 더한 진실이 있을까요? 당신 얘기는 천하고 추악해요. 만일 당신 얘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존경해왔던 사람이란 에 빠진 살인범에 지나지 않죠. 말도 안 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전 차라리 거짓을 믿겠어요. 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미워하죠. 진실이란 극적인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 탓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단 말인가요? 사람은 자기 시야의 한계에 갇혀서 그 너머를 넘겨다볼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린 영원히 거짓 속에서 숨막혀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롤란드는 부인에게 없는 요소를 창조해낸 것이에요. 시리에 잠긴 눈빛이라거나 동화 속 공주처럼 쭉쭉 뻗은 키라며. 그리고 그 사람의 책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책 속의 버지니아 그레이는 롤란드의 편견과 상상력일 뿐입니다. 엉터리. 그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건 어때요? 맞아요. 한번 해봐요. 저희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럼 전 뭘 해야죠? 진실을 알려야죠. 확신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상관없어요. 전 이미 깨달았거든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제 상관없어요. 왜 이러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당신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진실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진실이 사라질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딕 존슨이 방어하려다가 LG 스매시가 죽어버린 거야. 정답이야? 그런 셈이지. 워낙 그 집에 말이 많잖아. 하긴 버지니아 그레이랑 엮이면 잘 될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인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 그 꼴인 걸까? 죽어서도 말이 많대. 그러게